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시작해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저희는 이번에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란 여러 속성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데요. 객체는 프로퍼티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독이라는 변수에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name, age, family, weight, 그리고 introduce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퍼티들 중에서 함수를 값으로 가지는 프로퍼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dog이라는 객체에서 이 introduce라는 프로퍼티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또 키랑 밸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값을 키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의 키를 이용해서 객체의 프로퍼티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객체의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줄이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코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내용입니다. 참조하는 방법은 객체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점 찍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키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패밀리 스피치 이렇게 이게 키값이고 이게 밸류니까 이렇게 참조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점 찍는 것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를 감싸 주시고 그리고 또 따옴표로 감싸 주신 다음에 그 안에 키값을 써 주시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weight에 대한 value는 9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실행 결과로 9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이제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참조할 때에는 소괄호를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이 실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도그라는 변수에는 지금 introduc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introduce 뒤에 소괄호를 안 붙여줄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 자체를 참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행 결과로 이 introduce 함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행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introduce의 내용이 아니라 이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출력되게 돼서 이렇게 Hello, my dog's name is 동동, she is 7 years old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리터럴 표기 방법입니다. 리터럴 표기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가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에 관련된 프로퍼티 정보들이나 메소드 정보들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서 써주는 방법인데요. 일단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 이름 써주고 중괄호를 열어준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 키죠. 키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밸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키, 콜론, 밸류, 그리고 콤마 찍어서 다음 키 밸류 쌍과 구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프로퍼티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퍼티 쭉 써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이 콤마 안 써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 닫아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가 이제 리터럴 표기 방법으로 실제로 객체를 생성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생성자 함수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제가 이 엄마 닭하고
이 엄마 닭이 낳은 달걀 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 엄마 닭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엄마 닭이 낳은 달걀을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이 달걀이 부화해서 자라나면 이 엄마 닭이랑 닮은 새끼 닭이 나오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토타입을 작성해서 이 비슷한 내용의 객체들을 좀 여러 개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로토타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프로토타입이 객체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객체인데 이 생성자 함수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프로토타입, 얘 자체가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겠죠.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 생성자 함수로 객체를 생성해 주는 방법입니다.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펑션 키워드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름, 생성자 함수 이름 써주시고 인자 이렇게 입력받을 인자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성자 함수를 작성할 때 또 이 개발자들 사이의 관례가 이 생성자 함수 이름 첫 글자는 꼭 대문자로 써주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 쓸 때도 D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분들이 발표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당 메소드가 들어있는 객체, 그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name이라는 프로퍼티의 밸류를 이 입력받은 값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라인도 동일한 내용의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내용은 이제 요 라인에 있는데요. 이 let my dog라고 해서 my dog이라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저장할 건데, 이 new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new 써주신 다음에 뒤에 생성자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인자를 동동 7 스피치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 my dog이라는 객체의 name property value로 동동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ge로 7이 들어가고, 스피치의 밸류로 패밀리에 대한 밸류로 스피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객체 참조하는 그 내용, 그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참조하면 이런 식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프로퍼티 및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객체를 생성한 후에도 이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방금 보셨듯이 myDog이라는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에 이제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myDog.color, 이거는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아까 봤듯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대괄호랑 따옴표 이렇게 해줘서 이 방법으로도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컬러라는 프로퍼티의 밸류를 화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myDog 객체에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추가해주는 내용인데, introduce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myDog에다가 지금 컬러랑 introduce를 추가를 해줬는데, 이제 이 추가된 내용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된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출력을 만들 거냐면, 핑구는 검은색 아델리 펭귄입니다 라는 내용을 화면에 띄우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객체에서 핑구, 검은색, 아델리 펭귄 이 세 가지를 프로퍼티로 갖는 그런 객체를 생성해서 이 문장을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띄우려면 일단 객체의 프로퍼티는 핑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라는 컬러를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델리 펭귄이라는 패밀리에 대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코드를 지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디더 스크립트. 일단 생성자 함수로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생성자 함수 먼저 만들어 줄게요. 펑션 펭귄이니까 펭귄.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에서는 제가 아까 프로퍼티로 이름, 색깔, 패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름하고 색깔만 받아볼게요. 그러면 name, 그 다음에 color, 그 다음에 this name은 name, 그 다음에 this color는 color.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p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해볼게요. let penguin new penguin 그리고 name이랑 컬러를 이제 인자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아까 핑구였죠. 핑구 그리고 컬러는 검은색이었죠. 검은색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직접 추가를 해줄게요. 펭귄이라는 객체에다가 펭귄이라는 객체에다가 메소드로 이제 우리가 아델리 펭귄이라는 이 패밀리에 대한 프로퍼티를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패밀리는 아델리 펭귄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메소드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펭귄 breed는 펑션 return 펭귄 컬러랑 패밀리를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패밀리. 이렇게 메소드랑 지금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나? 네. 그리고 나서 한번 document write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이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enguin name 플러스는 penguin breed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실수했네요. 네. 한 번은 되지? 잠시만요. 어디서 실수했지? 잠시만요. 여기서 못하놨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잠시만요. 디스 컬러 다음에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디스 컬러, 네. 네. 그러면 다시 하면은, 네, 이렇게 핑구. 이것도 플러스 들어갔네요. 네, 핑구는 검은색 아델리 펭귄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해 준 다음에 프로퍼티 추가해주고 메서드 추가해주는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코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에다가 이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봤던 거는 객체에다가만 이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프로토타입에다가,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이제 생성자 함수죠. 생성자 함수에다가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식이라서 이 생성자 함수로 만든 객체들은 이러한 변경점들이 다 적용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생성자 함수에다가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ntroduce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주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생성자 함수에다가 컬러랑 introduce라는 프로퍼티들을 추가해 준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myDog 객체와 otherDog이라는 객체가 둘 다 introduce랑 color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밑에 보시면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객체의 프로퍼티 삭제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이 객체의 프로퍼티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delete 키워드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터럴 방식으로 이제 객체를 작성해 준 다음에 더욱.ag 도트 연산자로 객체 프로퍼티를 참조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문제없이 참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더욱.ag라는 프로퍼티를 삭제하고 싶다면 delete 해준 다음에 더욱.ag 또는 도구하고 아까 봤듯이 대괄호 쌍따옴표 그 다음에 ag 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려고 해도 undefined가 뜨죠. 그래서 더욱.ag라는 프로퍼티가 제대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설명 너무 꼼꼼하게 잘하시는데요? 스터디당 해도 되실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혼자 발표하신 거죠? 약간 분배를 하신 거죠? 네, 그 준비는 같은 조였던 이지원님이랑 같이 그 PPT 만들고 실습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네. 아까 지원님도 너무 멋있었어요. 바로 땡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네, 조만간 스터디장 바뀌겠네요. 그러면 2조 진행할까요? 2조 발표해 주세요. 2조분 누구시죠? 저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이벤트 함수에 대해서 발표할 2조 홍현지 이승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는 웹페이지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를 입력했을 때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이 이벤트 연결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div 태그를 사용한 인라인 방식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 방식,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 있습니다. 인라인 방식은 여기서 함수 호출 방식은 저번 주에 클릭 이벤트를 다룰 때 썼던 방식이고, 이벤트 리스너 방식은 DOM 심화 내용이라 이번에 저희가 쓴 코드들은 고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먼저 이벤트 함수들 중에서 마우스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눌렀다 떼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더블 클릭 이벤트, 그리고 박스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빨간색이 되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를 밖으로 뺄 때 초록색으로 변하는 마우스 아웃 이벤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박스 위에 마우스를 누를 때는 보라색으로, 뺄 때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마우스 다운 업 이벤트가 있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주황색으로 바뀌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박스 안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마우스의 XY 좌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다음 키 이벤트는 키를 누르거나 놓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중 키 프레스는
그 엔터키를 제외하고 방향키 같이 텍스트에 반영되지 않는 키나 한글 입력키는 이벤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음 먼저 영어 키를 누를 때 위에 콘솔 창에 키 다운과 키 프레스가 뜨고 키를 뗐을 때 키업이라는 말이 뜹니다. 이렇게 한글 키로 눌렀을 때는 아래에 키 프레스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커스 이벤트는 요소에 포커스가 이동되어 있으면 포커스, 그리고 포커스가 벗어나면 블러라고 뜨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폼 이벤트는 여기서 인풋은 텍스트 칸에 입력을 하거나 지우거나 등 값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요소 값이 변경되면 체인지, 복사하면 카피, 붙여넣기 하면 페이스트, 잘라내기 했을 때는 컷이라고 이렇게 콘솔 창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이벤트는 UI에 사용되는 중요 이벤트들인데요. 웹페이지 로드가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로드, 브라우저가 오류를 만났거나 요청한 자원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 스크롤 바가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스크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건데 현진님께서 진행을. 그럼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아까 저희 예시 중에서 이렇게 누르면 인풋 창을 누르면 포커스가 뜨고 인풋 창 안에서 텍스트를 쓰면 이렇게 인풋하고 쓴 텍스트가 나오는, 그리고 이걸 뗐을 때 블러가 나오는, 요소에서 포커스를 아웃했을 때 블러가 나오는 그걸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HTML에서 이 인풋을 만들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만들고, 그리고 이게 p 태그인데요. 이 p 태그도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p 태그는 ex 텍스트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현할 때 잘 보이도록 스타일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아까 계속 예시로 사용하던 방법이 이렇게 고정 방식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on하고 이벤트명을 쓰고 함수를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객체 이름은 똑같이 ex 인풋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코드가 지금 이 다큐먼트 이 바디에서 지금 이 아이디가 ex 인풋인 이런 엘리먼트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 p 태그도 같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객체 쓰고 on 포커스 쓰고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 예제에서 본 것처럼 콘솔에다가 이 이벤트를 사용을 하면 포커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p 태그에서 바로 바뀌었는지 볼 수 있게 이 p 태그의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inner html을 하면 이 p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포커스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인어 내용을 포커스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블러도 구현을 똑같이 해볼게요. 블러도 아까랑 문구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 텐데 아까 인풋이 있었잖아요. 인풋 이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풋도 똑같이 콘솔에다가 인풋이 뜨도록 하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현한 것처럼 이 바꾸면 즉시 이게 이 내용이 여기 p 태그에도 적용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거면 먼저 여기다가 그 이벤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와줘야 돼요. 이 함수에서 그 이벤트가 들어오는 시리가 켜서 함수에서 이벤트를 가져오는 건데요. 이 매개 변수로.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는 이 인풋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의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구현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져다 댔을 때는 포커스, 뺐을 때는 블러, 요소에 지금 포커스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블러가 뜨고 그리고 여기 입력을 했을 때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 인풋으로 했었네요. 여기요. 들어갔을 때 포커스, 이제 바꿨을 때는 바로 즉시 이렇게 적용이 되게 인풋 이벤트 내용이 그 폼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소값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인풋도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되게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알려드릴 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너 HTML이나 다큐멘트 돔 같은 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조 지금 발표 준비해주세요. 좀 시끄러운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저는 함수 탐조랑 화살표 함수 발표한 3조입니다. 먼저 이론 설명할게요. 저희가 함수명의 괄호를 열고 닫으면 뒤에다가 많이 시끄러우신가요? 근데 말이 잘 들려서 네, 저는 그냥 할게요. 네네, 말은 잘 들려요. 함수명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닫으면 저희가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헬로는 함수명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괄호를 닫지 않고 쓰고 난 다음에 앞에 썼던 그 헬로를 다시 괄호를 열고 닫아주면은
이게 호출을, 뭐란가, 이게 호출이고, 이렇게 사용하면 참조가 돼요. 함수 참조는 다른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면은, 코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헬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호출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리턴 값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참조한 변수에다가 괄호를 붙여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 참조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화살표 함수인데요. 화살표 함수는 단순하고 간결한 문법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 같은 코드인데요.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을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짧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같은 건데 앞에는 똑같이 써주고 이 펑션은 이제 생략해서 이 뒤에 것만 이렇게 오고 이 화살표 모양 써주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쓰면 돼요. 이게 코드 길이도 줄일 수 있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한 줄이 아닐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됩니다. 한 줄이 아닌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구문이 여러 개인 함수겠죠? 그럼 이제 중괄호랑 리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여기 갈로가 중괄호가 열려요. 중괄호가 열리면 본문이 한 줄이 아니다, 여러 줄이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열었으면 꼭 리턴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함수 참조, 화살표 함수의 이론이고요. 실습은 저 같은 조인 학회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함수 참조와 화살표 함수에 대해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고 코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제랑 참조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면 이 함수 참조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복제의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인데 이 코드 실행 결과는 뭘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워낙 쉬운 예제라서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1입니다. 왜 1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코드의 첫 줄은 A는 1이었습니다. 이 말은 1을 변수 A에 대입한다는 말이에요. 코드의 두 번째 줄은 B는 A였습니다. 이거는 A의 값을 그대로 복제한 후에 B에 대입한다는 말인데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한 후에 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 즉 스트링, 넘버, 불리한, 널, undefined일 때는 방금 전처럼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참조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코드 실행 결과는 뭘까요? 이게 그냥 A의 ID 값을 출력하는 예제인데 답은 2입니다. 2. 이 코드 보시면 여기서 세 번째 줄에서 B의 ID 값을 바꿨는데 왜 A의 ID 값을 출력했을 때 2가 나올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드의 첫 줄에서는 변수 A에다가 객체를 대입합니다. 아까 처음에 윤상원 님이 객체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괄호 열고 이런 식의 형태를 객체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같은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이번엔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를 대입하면 이 그림처럼 변수 A가 저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B에다가 A를 대입했죠? 그러면 B도 A와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객체인 경우에는 복제가 아니라 참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좀 아까 했던 것처럼 B를 통해 객체의 ID 값을 바꾸면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 원본의 값이 통째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고 있던 A의 ID 값도 함께 바뀌는 겁니다.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려봤는데요. 복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카피 페이스트고 참조는 윈도우에 바로가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는 따로 있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만 만드는 거 있죠. 함수의 참조도 똑같습니다. 인자가 원시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넘버죠. 복제가 일어나서 b의 값을 이렇게 바꿔도 a의 값이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을 띄워봤을 때 실행 결과가 1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자가 객체 타입이어도 이런 경우엔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으니까 이 b 위치에 a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a를 b에 대입했지만 함수 안에서 b에다가 아예 새로운 객체를 할당해 줬으므로 b는 a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a의 id 값을 출력해도 원래 값과 변하지 않게 실행 결과 1이 나오는 거죠. 방금 전에는 b에 새로운 객체를 할당했지만 이 경우에는 b가 a와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으면서 그 id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a의 id 값을 출력하면 새로 바뀐 결과 2가 나옵니다. 이게 함수의 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화살표 함수를 코드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건 기본 함수식입니다. 방금 보신 코드를 비교하기 편하게 이 왼쪽 부분에 그대로 갖다 놨는데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면 오른쪽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새로 생기고 펑션이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 코드가 왼쪽입니다. 여기서 코드 구문이 한 줄이고 리턴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리턴은 여기서 생략이 가능하고 이 중괄호를 소괄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턴 문이 한 줄이라면 이렇게 괄호도 생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이랑은 다른 예제인데 여기서는 인수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수가 만약에 하나면 인수를 묶는 괄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수가 아예 없는 함수면 괄호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빈 괄호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또한 리턴문 전에 이렇게 다른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괄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중괄호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생활 코딩 같아요.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둘 다 수고하셨고, 혹시 제가 지금 많이 시끄럽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했던 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초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돔이란 뭐냐면 HTML 문서의 내용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는 객체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HTML에 있는 걸 자바스크립트로 바꿨잖아요. 그런 게 다 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면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잖아요. 한국어랑 영어처럼 다른 언어인데 둘이 뭔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통역해주는 게 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옆에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콘솔에서 다큐먼트가 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큐먼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HTML 문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다큐먼트는 이런 HTML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console.dir 하고 여기 안에다가 다큐먼트를 하면 다큐먼트가 객체 형식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자체가 돔 객체인데 이 돔 객체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에 뭐 스타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태그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돔은 일단 원본 HTML 문서의 객체 기반 표현 방식이고 돔의 객체 구조는 노드 트리로 표현이 되는데 노드 트리가 뭐냐면 저희 저번에 부모 태그, 자식 태그 이러면서 이렇게 네모 박스 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다 이 하나의 부모가 줄기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자식 태그들이 여러 개의 자식 나뭇가지, 나뭇잎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돔은 노드 트리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돔 요소를 선택하는 그 HTML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ID를 이용한 선택과 그 다음에 이렇게 CSS 선택자를 이용한 선택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ID를 이용한 선택을 하시려면 이렇게 다큐먼트 하고 점 한 다음에 이 get element by ID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 ID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HTML에서 div 태그 id가 박스죠. 그러면 이 안에 박스를 넣어주시면 지금 이거는 이 div 태그를 선택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거기 div 태그 안에 있는 스타일을 그 스타일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거는 스타일 시트를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없으면 그냥 이 div의 색깔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박스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셀렉터를 이용한 선택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클래스 이름을 선택한 걸로 해놨는데 아이디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태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li 태그가 3개가 있고 이 클래스의 이름이 다 ODD죠. 그리고 document.query selector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지금 사실 클래스 오드인 태그가 3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노드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하고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 이 첫 번째 li 태그가 선택이 되겠죠? 그 선택이 된 애에서 그 스타일 태그 중에서 스타일 안에 있는 컬러 값을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 컬러 값은 그 문자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li 태그가 돼 있는 이렇게 첫 번째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지님이 그 실습할 때 보여주셨던 이너 HTML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내부 HTML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HTML 코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인데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 부분이 지금 HTML 코드죠. 그래서 div가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이 div 태그의 id는 이거죠. 그리고 버튼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nClick 함수를 넣었네요. onClick 함수를 넣고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inner HTML test라는 펑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볼까요? 여기 밑에 이 함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를 보시면 let 다 노드가 돼 있고 여기 안에 선택을 해놨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놨냐면
아이디를 이용해서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랜드바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div 태그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를 이 랜드바 노드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 inner HTML을 했으니까 이제 이 div 태그가 바뀌는 거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b 태그를 추가를 했고 그 b 태그 안에 massRando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그 사이에서 랜덤으로 숫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고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 랜드바 노드가 들어있는 즉 이 div 태그가 HTML이 변경이 되겠죠? b 태그로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랜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안에 있는 이 div 태그가 랜덤 숫자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inner HTML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그 HTML의 코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끝이네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돔 기초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음 6조가 좀 심화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벤트 리스너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 위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터디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할 거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진짜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도 같이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녹화 중지 꼭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녹화 중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